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머니케어뉴스 케어만입니다. 주말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응하기 어렵다 생각하시면 투자를 잠깐 보류해 두시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니면 뭐 선택 집중해서 몇 종목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드리블 해 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종목을 갖다가 이야기 드리고 같이 연구도 해보고 공유도 해 나가는 것이 일이긴 하겠지만 개인 성향에 맞게끔 투자 포인트를 좀 설정해서 가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력 인프라 관련된 거하고 전선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구리가격 인상과 더불어서 관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 뭐 수주 내용들도 대체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시장이 양호하게 우호적으로만 진행이 되면 주가들이 움직이고 수급이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방산주 관련된 대부분이 이제 고점 플레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연속성이 있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아무래도 현대차가 가장 또 요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슈어소프트테크라든지 이런 것들도 관심이 있을 겁니다. 어, 조선 쪽도 제가 보면 HD 현대중공업도 괜찮고요. 하나 엔진, 하나 오션 뭐 이런 것들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들을 선택해서 이야기 드리는 것이 좋을까라고 사실 저는 고민이 많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하나 엔진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좀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전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면서 풀어나가 볼 테니까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천천히 들어보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주로 있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LS 일렉트릭부터 꾸준하게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토리를 한번 설명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기 구간까지 실적 개선으로 올라온 거고 이때부터 밸류에이션이 좀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끝물에 좀 많이 올랐고요. 8월 초에 매크로가 안 좋고 또 MSCI 지수 편입 이슈로 인해 주가가 상승한 부분 차익물이 나오게 되어져 있으니까 많은 부분이 또 주가가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리를 잡나 했는데 9월 초에 다시 뭐가 안 좋았어요? 매크로가 안 좋아서 저 주가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우리가 확인했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보다 더 내려갈 만한 사항은 별로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14만 5천 원 이 정도 구간에서 만약에 잡아준다는 것들은 굳이 무리한 수는 단기적으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4분기 가면서도 한 번 정도 충분히 이쪽 관련 전력 인프라 관련된 내용들은 꽤 괜찮은 내용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뭐 구리 가격 좋아지면서 뭐 전선 관련된 주도 상당히 또 올라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시아 쪽 관련해서요. 특히 이제 베트남 쪽 관련돼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계속 거기는 계속해서 공장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전력 설비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베트남,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쪽 관련돼서 또 상당히 또 지금 발전성이 좋다라는 내용들이 리포트로 나오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주가의 하방보다는 또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래서 여기 지금 22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이 22 이동평균선 라인 정도만 우리가 따라가면서 매수를 좀 해주고 기다려주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눌림이 들어오면 지금 수급이 아주 확실하게 들어오진 않잖아요. 지금 상당히 눈치 보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쯤이면 충분히 우리가 말씀드린 내용까지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 준비한 건 재룡전기입니다. 일진전기 부분보다는 재룡전기 부분이 훨씬 또 탄력성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선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진전기도 영업이익률도 괜찮고 그렇습니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뭐 주식이라는 것들은 수급 현황이 좀 따라주는 것들도 괜찮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뭐 그렇다고 뭐 재룡전기가 문제가 많은 건 아니니까요. 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령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똑같이 움직임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여기 55,000원 정도 이 아래쪽으로 잡아줄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떻게 돼요? 8월달 매크로, 9월달 매크로 상황 안 좋을 때 그대로 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럼 단기전고 급등 올라오죠? 그러면 당연히 뭐가 올라요?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눌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네요.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제가 생각하는 건 그런 것들이에요. 이 하방으로 내려올 때
일봉이 22이동 평균 윗단으로 올라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처음에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그렇다 보면 여기 21이동평균 아랫단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요 구간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뭐하다? 이거는 바이 시그널로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야기를 드린다.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저점까지 갈 거냐? 매크로가 그렇게 안 좋냐라고 그렇진 않으니까 지금 상황으로 분석을 해보면 55,000원에서 약 한 53,000원 이 정도 구간이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구간은 형성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작다 보니까 또 기업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아래로 흐를 때는 더 많이 흐르긴 하지만 뭐 올라갈 때도 뭐 거의 뭐 우리 LS 일렉트릭이나 이런 것들보다 탄력성은 훨씬 더 좋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것도 좀 체크해 보시면 당장 바로 위로 튄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여기 최근에 나타나는 것들이 어때요? 반도체도 요렇게 다 요 모양입니다. 지금 요런 모양새 비슷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형태 요것들을 좀 대부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시점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코스피 지수가 지금 2,600 언더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평가 구간으로다가 진입이 되는 것이면 틀림없다. 그래서 더 하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매수하기가 훨씬 더 좋은 종목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중에 업황과 업종의 예를 들면 현황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공략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투자자의 센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재룡전기 말고도 산일전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볼 때 수급 현황 좋고 이런 것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산주 같은 경우는 한국항공우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폴란드 FA 관련된 FA50 관련된 비행기가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좀 늘리긴 했는데 오늘 처음 양봉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처음 양봉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음 양봉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좀 보시면서 좀 221동평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로 매수 들어오잖아요. 요거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병으로 다 잡아서 약간 조금 매수가 됐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에 알랑거리는 거 매수하진 않으시니까 좀 그런 것들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 어떤 일정한 가이드라인 부분에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바로 잡고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 좀 포커스로 좀 잡아서 생각을 해주시면서 거래해 주시면 좋은데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건 여기서 한번 양봉 들어왔다는 건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방이 아주 크게 떨어지진 않을 것이다라는 것들을 대략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더 기다려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모양이 똑같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렇게 올라 퉁 떨어졌다. 요런 형태입니다. 이게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다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수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수 따라서 여러분 시그널 플레이 해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BNT, 요거는 제가 좀 나름 그래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보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에서 3년 정도 안에서는 괜찮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 관련된 내용에서 장비 관련된 BNT 요거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요. 얘네 장비는 좀 제가 볼 때는 2차 전지를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필요한 장비다. 그래서 그냥 이 정도면 분할 매수 여기서 55,000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분할 매수 좀 많이 해주시면서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지금 어쨌든 뭐 이 저점 구간까지 내려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그렇다고 하면 벌써 이게 한참 깨졌어야 돼요. 근데 이게 그렇진 않고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윗단으로 올라가는 계단식 성장이 되겠죠.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안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들은 조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줘라 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도록 하고요. 세방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최근에 이렇게 내려와서 요거 수익 내고 우리 요것도 수익 내고 시그널 안 좋다 나왔잖아요. 다시 근데 저점 부근인데 오늘 현대차가 좀 반등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금요일 날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현대차가 반등이 들어오는 관계, 반등이 들어왔다기보다는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매크로 지표 안 좋을 때 저점 구간까지 와서 양봉이 들어왔는데 글쎄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앞으로 좋은 이슈가 훨씬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우리가 차량이 판매 대수가 좀 감소한 부분이 있고 달러가 약세로 우리가 가는 부분에서 수출 많이 하는 기업들이 잠깐 리레이팅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래쪽으로요. 그죠?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보고 다만 근데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인기 내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대방전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크게 실적이나 내용들이 문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220일 라인 정도면 충분히 어떻게 된다? 매수 잡고 가주는 거 괜찮다. 이번엔 하방으로 잡지 마시고 이 선 따라서 이 정도 수준이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진행해줘도 괜찮은 내용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다음 주 정도쯤부터는 이거 수급 현황 보면서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하방으로 내려가는 역배열 구간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매크로가 안 좋을 때, 지수 하락할 때 올라가는 반등, 이런 것들 누려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체크해 주시는 것이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수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지수가 좀 반등 구간에 들어오면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또 올라간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다. 제가 최근에 보면 이제 서현이화라든지 이런 걸 정리를 좀 하긴 했는데, 무조건 정리한다기보다는 사실 뭐 우리가 좀 더 비중 높은 걸 가기 위해서, 뭐 적당한 뭐 4, 5% 정도 수익 날 때 변경하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코리아프도 이때 우리 수익을 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때는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눌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 양봉 들어왔죠.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저점 구간이 여기니까요. 그거 생각해 보면 어쨌든 하이브리드 카에 대한 뭐 판매량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차들이 있죠. 세종들이 지금 개발이 하이브리드 카와 같이 연동해서 개발되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드니까 크게 하방으로 내려간다기보다는 여기 5,750원 이 자리 이 정도 수준에서 기다려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정확한 가격을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가 충분히 또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뭐 8월달 이 부분은 볼 필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잖아요. 8월달 부분이 더 높은데 9월달이 더 낮은 종목이 있고 8월달이 낮고 그 후로 괜찮아지는 종목들이 있는데 요건 아마 시중에서 관심도에 대한 차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최근에 뭐 저점 구간이 가장 뭐 안 좋은 악재 구간을 반영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구간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60일 이동평균선 이 자리를 보고 한번 모니터링 해주시면 괜찮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음 주 정도면 충분히 들어오겠죠? 아마 한글날 다음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슈어소프트 테크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어서 지금 최근에 보면 현대차가 지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현대차가 만약에 웨이모라든지 이런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차 생산을 위탁해서 맡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그럴 때 아마 같이 빛이 나는 그런 회사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여기 고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구간에 매물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동평균으로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아래쪽 2단에 들어오는 거죠. 무조건 저는 매수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제가 원하는 스토리대로 시나리오대로 들어오면 그 구간에서 공략하는 것이 가장 마음이 편해요. 저 윗단에서 그냥 매수해가지고 불안하는 것보다 여기서 그냥 있는데 갑자기 위로 올라가 버렸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빠이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 사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모든 주식을 반드시 사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해석한 데로다가 나왔을 때 그 기회를 잡냐 안 잡냐 그거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 좀 심플하게 생각하는 것도 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기로 했는데 갑자기 주가가 확 올라버려. 그거 어떻게 사겠어요? 그거 추격 매수하다 물려버리면 그리고 한번 쭉 치고 올라가면요, 수익성이 많지 않아요. 생각을 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그때 뭐 테슬라와 관련돼서 이슈가 있었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한번 치고 올라온 이후부터 어떻게 돼요? 이 구간에서는. 거의 수익성이 거의 없어요. 운 좋으신 분은 조금 수익이 났을 거고, 운 안 좋은 분은 마이너스 수익이 있고,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 들어왔을 때 매수하는 건 우리가 별로 좋지 않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끌고 내려왔을 때, 충분히 끌고 내려왔을 때 적어도 50%짜리가 이게 220일 라인이 그 아래쪽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충분히 매기가 들어옵니다. 왜 지금 여기 22동 평균선이요 이렇게 끌려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럼 60일도 이제 턴하겠죠. 이렇게 요곳으로 몰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5,500원 이 정도 구간에서 충분히 좀 보고 기다려 주시면 저는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들을 늘 생각하고 고려하고 뭐 하는 것도 일이긴 한데 뭐 우리가 뭐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가 원하는 구간 좀 싼 구간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고 이 종목이 지금 제가 볼 땐 하방으로보다는 또 상방이 좋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시그널 안 좋다고 해서 요거 수익 내고 나왔는데 한 10%밖에 수익 못 냈잖아요. 근데 지금 찬바람이 돕니까? 예, 찬바람이 돕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현빈 배우가 나오는 그 이미지가 좀 더 그 과거의 모델보다 훨씬 더 훌륭하기도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출해서 수익을 나는 종목이 아닙니다. 국내 매장 수로 갖고 승부하는 것들이고 찬바람이 돌 때 수익이 많이 나는 것들이니까 지금 이평선 다 몰리고 있고 우리 일봉도 몰릴 겁니다. 아마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지난번에 여기 눌렸기 때문에 이날이 사실은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요 포인트였는데 이거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실제 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기 지금 구간에서 3,400원, 3,500원 요 정도 사이면 충분히 여러분들 매수해서 공략해보고 갈 만한 구간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어디. 그래서 좀 오늘 말고요. 다음번에 양봉 정도 들어오는 날 그럴 때 여러분 체크업 하시면서 가보시면 괜찮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3분기 실적은 별로일 거예요. 이제 4분기 실적 보고 가야 되는 것들이니까 조금 뭐 선반영 조금 하겠죠. 뭐 그러니까 스노우 피크는 겨울이 피크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 요 종목 같은 경우 우리가 12월 넘어서까지 갈 이유는 없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승부를 떼야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작게 해도 우리가 일단 10% 내고 갔으니까 다음번에 또 한번 좀 더 높은 거,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더 내면 좀 훌륭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마냥 우리가 그냥 들고 있거나 홀드하고 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도 한데요. 시그널 대로다 움직여 가는 것도 그닥 나쁜 방법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 사실 저는 이 얘기 드리면서 고민이 좀 많아요. 하나 엔진이냐 HD 현대중공업이냐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HD 현대중공업도 모양새가 좋고요. 자리도 좋아요. 하나 엔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골라 보시면 어떨까. 뭐 제가 여기서 샘플은 계속 하나오션을 많이 이야기 드려왔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내용적으로나 이슈적으로나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하나 엔진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수주량이 YY 대비 아니 성장률이 뭐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연동되는 거라서 하나 엔진 쪽으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체크해 주시고 또 HD 현대중공업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차트 분석은 똑같아서 그래요. 올라왔다 눌렸다 올렸다 다시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이거 이 구조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 플레이하는 거 요점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주전자 재료 2차전지 관련돼서 실리콘 구조 4분기에 좀 실적이 나올 만한 종목은 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 정도 하나 나타난 게 있었잖아요. 요것들이 이제 4분기 기대치는 선반영에서 올라오긴 했지만 매크로가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수급이 좀 따라주면 충분히 내용만 받쳐주면 올라갈 수 있는 내용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보면 며칠 매크로 안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자리를 잘 잡고 가는 모습은 제가 볼 때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매물이 좀 쌓여 있으니까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으나 그거를 갖다 극복한다 그러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정도 부분에서 매수, 분할 매수 해주시는 것도 평단 조절하는 데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것들보다는 유일하게 그래도 가장 반응이 잘 들어오고 움직임도 좋은 것이 대주전자 재료다. 오히려 나노신 소재보다는 대주전자 재료가 훨씬 더 수급이나 내용이나 또 외국인이나 이런 것들에서 수급이 더 현황이 잘 돌고 있다라는 것들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HB 테크놀로지는 사실은 이거 이야기들은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SKC가 움직이면 그죠? 제가 HB 테크놀로지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SKC 주가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위로 빵 치는 날이 있으면 얘가 좀 훨씬 더 편하거든요. 얘는 한번 골든크로스 이렇게 나오면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주가도 좀 싸고요. 그래서 비중 낮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고 지금 정도 수준에서 충분히 매수 공략할 만하다라는 것들도 제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왜냐라고 생각해 보면 20일 이평이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일봉이 한 번도 위로 치지 못하다가 오늘도 올라왔어요. 일단은 올라와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은 치는 거거든. 한 번 정도는 그게 10%가 될지 20%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충분히 빈 공간까지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보이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여러분들 원하는 기본 수익률은 챙길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스몰캡이니까 비중을 좀 낮게 생각해서 한번 그냥 트레이딩 쪽으로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항상
버릴 수 있는 순간을 항상 생각해 두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버려야 되는 과정은 어딥니까? 무조건요, 최저점, 전저점 훼손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거는 기업 내부적으로 더 문제가 된, 더 내려갈 때가 근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 종목도 우리가 한 간혹가다 또 야수의 심정으로 또 투자해 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대략 이렇게 한번 리뷰해 봤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으면 다음 주 정도쯤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또 긍정적인 또 시그널 나오는 게 있을 테니까요. 적당하게 또 공략 포인트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 사란 말이냐라고 이야기 드리면 판단은 늘 여러분들이 잘 내리셔야겠죠. 저는 아마 대체적으로 여기 있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대부분 또 50% 이상 정도 대부분 또 매수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거래도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뭐 저도 오늘까지는 일단은 관망이고요. 오늘 시간의 거래부터 금요일 시간의 거래부터 아마 쭉 이제 다시 매수 포인트 해서 좀 들어갈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저녁부터 오후부터 해서 다음 주 한글날 그 사이까지는요.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꽤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금요일날 우리 생각해 보면 이제 고용 지표가 나오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방향성이 또 주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또 그다음부터는 뭐 다 수급 플레이로 가야겠죠.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다 생각으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